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15일을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900명 가까이 발생했죠. 네. 주말에 1000명을 넘겨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에 월요일에 700명대로 떨어졌었지만 다시 늘어난 겁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는 벌써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높은 그 단계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 950명이 확진되면서 1차 대유행의 정점을 처음으로 넘어섰죠. 네. 13일에도 신규 확진 1000명이 넘게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3단계 격상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3단계 격상은 사실 셧다운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3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한 건지 궁금해요. 네, 아직은 충족을 안 했습니다. 네. 3단계 격상 기준은요, 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입니다. 네. 15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775명인데 예. 이에 좀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16일에 확진자가 824명만을 넘기면은 지난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기면서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며칠간이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며칠간 이 확진자 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 이상인데요. 한 명이 1.3명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예. 이 수치를 보면은 3단계 격상 요건을 언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16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824명만 넘기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3단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만약 그렇게 되지를 않길 바라겠지만 네. 3단계가 된다면 2.5단계와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요. 사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게 원칙입니다. 국민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이나 상점, 또 의료기관 이것 등만을 제외하고서 네. 백화점이나 국공립시설, 결혼식장 등이 아예 문을 닫습니다. 예. 지금처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 인원 제한 기준이 좀 더 세지는데요. 8제곱미터당 이 한 명으로 더욱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예. 민간 기업에서는 이 민간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직장에서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 근무가 의무화되고요. 또 학교나 학원 수업도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정부는 3단계 세부 조치를 이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추후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수도권 지역이 2.5단계, 그 외 지역은 2단계 조치인데 3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하거나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단계를 제가 상향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지금 매뉴얼에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시킬 조치들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발생했던 집단 감염의 동향과 현재 유행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적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방역 조정에 대한 방안들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백신 접종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여러 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어느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됐나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을 비롯해서 네. 미국이랑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도 곧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앞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15만 명이 이 러시아산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했는데요. 예. 이 백신은 임상 3상 없이 접종된 거라서 전 세계에서 이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산 백신의 경우 아랍이나 남아메리카 등에서 임상 중단이 지금 속출하는 상황인데요. 바레인은 이 중국 백신 시노팜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 곳곳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언제쯤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임상 3상이 완료돼서 이 예방률이 높은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선구매가 돼 있지 않고요. 예. 결국에 1,0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가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미국에서 승인이 늦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설령 늦어진다고 해도 영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승인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바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또 물량도 바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중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유럽이나 영국에서 승인을 안 할 경우에 아직은 접종 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근데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보건당국에서 이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접종까지는 2분기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 효능과 그 안정성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마스크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